반갑습니다. ABC나 WXY의 피보나치를 예측하는 게 382에 나올지 618에 나올지 예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내려가고 나서 여기에 나올지 혹은 여기에 나올지 예측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인가요? 자, 요거에 대한 저도 사랑해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매물대만 딱 찾으면 되거든요. 넥라인이나 매물대 어디에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냐, 목 어떠, 건저주의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진짜 왜 자꾸 헛기침이 나나 모르겠네. 따뜻한 물 마셔요.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차트가 한 요까지만 나왔다 봅시다. 자, 요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죠? 이 복합 지그재그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매물대를 확인하면 되겠죠. 요 구간에 매물대가 있네요. 이 하락하고 나서에. 그리고 이 매물대가 신뢰가 있는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엄청 조금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엄청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나서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지만 이게 진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정말 합리적인 거래량일까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생겼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나쁘진 않아. 뭐 단기 상승 볼 수 있어. 이 당시 저도 뭐 가봐야 한 뭐 요 정도? 왜냐면 이 전에 매물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캔들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ABC 하나 만들어주고 쏘고 나서 요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매물대를 깨게 되면 이 ABC가 폐기가 되는 거겠죠. 내려오는 ABC가. 이거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캔들이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거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5분봉상으로 살짝 쪼개서 한번 봅시다.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으로 봤을 때 보통 비판은 첫 고점과 저점에 봤을 때 618 구간에 두 번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됐고, 제가 382 구간에 저항이 두 번 나오면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BC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ABC 하나 올라가는 거 봤고 이후에 매물대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여기에 존재를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는 지지를 받아야겠구나 하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ABC가 하나 더 나오고 여기서 ABCD2가 나왔네요. 그죠? 작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사이즈로 봐서는 그냥 ABC가 맞긴 한 것 같고, 자, 이걸 봤을 때 매물대가 지금 이제는 잘못 지었다. 요 구간에 쌓였는데 요 구간을 고점과 저점에 대한 피보를 그어서 어느 구간에 매물대가 쌓였는지 체크를 하고 카운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A파동이고 B파동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없고 618 구간을 뚫지 못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상방으로 올라오는 ABC를 보고 여기서 숏트라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 A 구간에서 높은 거래량을 줬다. 그러면 이 구간은 숏을 잡아요, 안 잡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높게 주고 여기서 거래량을 주지 않았다. 거래량이 없다. 그럼 여기서 숏을 잡을만 해요? 안 잡을만 해요?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거래량이 A 고점에서 발생하고 나서 이 고점을 거래량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 캔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지지받을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섹시하다, 악수형. 그래서 캔들이 올라갈 때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그러면 한 번의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뷰로 하락을 본다 한들 요 타이밍에서는 숏을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ABC고 정고전저의 618 자리인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숏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관점인 거죠. 자, 여기서
1대1로 내리면 바닥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ABCX, ABC, ABCX, ABC 나왔죠. 그러면 요 파동이 바닥이구나 할 수 있겠죠. 바닥 거래량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겠죠. 어때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정고에 대한 618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 ABC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ABC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파동에 대한 236자리를 못 넘겼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같은 크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같은 크기로 빠졌을 경우에 바닥은 여긴데 왜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나요? 라고 했었을 때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시간 조정을 주거나 가격 조정을 주는 C 안에 B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B 파동에 대한 고점과 C 파동에 대한 고점을 찾아서 1대1로 내리면 바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안 했으면은 잡기 어려운 자리였다. 어떻게? 뭐 15분 봉이나 1시간 봉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면 이 바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던 뭐 아니면 뭐 피보를 겁나 잘 그어가지고 뭐 618 뭐 뚫고 지지할 때 잡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저라면 5분 봉으로 쪼개서 카운팅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82가 나올지 618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잖아요. 저도 보통 예상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 캔들이 계속 올라갈 때는 저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 아픈 거 잡고 그냥 배 아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상승은 제가 요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ABC가 나오면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첫 번째로 A 저점에서는 무조건 1차 익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1차 익절을 하든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거에 대한 거래량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뭐 눌림 때 롱을 진입을 하던가 거래량 없이 그냥 고점 거래량만 피레침처럼 톡톡 튀고 계속 저항을 받는 느낌이라면 숏 타겟팅을 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캔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우선 찾아야겠죠. 여기에 고점 여기에 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매물대가 요 구간에 그죠? 조금 더 늘려서 보면은 좀 보기 편하겠죠? 여기에 굉장히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난 넥라인이 존재하는구나. 23,150 요 구간만 지키면 추가적인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넥라인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후에 이 작은 파동 안에서 올라가는 파동과 내려가는 파동 고점 저점 체크하고 지금 이 바닥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근거를 잡기에는 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준 거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 224일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지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뭐 소파동 카운팅을 하진 않았다면 여기서 롱을 잡는 거는 예측 매매죠. 그냥 224일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바로 아래쪽에 이 전 파동에 대한 618 자리 매물대 넥라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후에 매물대가 382 구간에서나 236 구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트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한다고 쳤을 때 이게 A 바닥이 여기였고 B였고 C였죠. 그럼 적어도 이 0.5 구간 요 구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익절을 하면서 15분 봉상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익절을 하고 관망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카운팅도 당연히 해가면서 여기서 X파동이 나오는지 ABC로 그냥 여기서 단절되면서 결국 618도 못 가고 그대로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대충 캔들이 가면서
이렇게 ABC로 A 하나 나와줬고 올라가면서 C 만들어줬고 X 나오고 A, B, C, X, A, B, C로 이렇게 트라이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는 이게 A, B, C, X, A, B, C로 나왔다고 쳤을 때 이게 A라고 쳤을 때 이 파동의 카운팅은 안 되지만 어쨌든 61선 15분봉을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 이게 X 파동이라 쳤을 때 C 카운팅까지 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382 구간 보통 B파동은 382까지 내려오죠. 1대1까지 올렸을 때 요 구간에 오면 우리는 이제 파동이 끝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요런 카운팅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것들은 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 매매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잠깐만 글 다 지워졌나? 아니네. 그래서 매물대를 확인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3월 5일 11시 장대음봉 카운팅. 3월 5일. 자, X파동은 보통 카운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ABC로 카운팅하면 1.382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ABCX, ABC가 나왔기 때문에 B파동 카운팅 치고 여기서 지그재그 패턴 또 하나 더 나오죠. ABC로. 여기서 그러면 B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C파로 올라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려가는 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아예 안 될 때는 내려가는 거를 계속 매매 관련 1000개의 방송을 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느낍니다. 도담쌤 라이브 도담쌤인가 대목 형님이시구나. 아무튼 이런 파동 카운팅은 저도 못해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건 간단하게 그냥 여기 ABC를 카운팅했다면 숏자리를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또 소파동 카운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 또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피레침 거래량으로 해줬는데 이후에 횡보할 때 618은 결국 못 넘어가지고 거래량 없고 그럼 숏 타겟팅이 가능한 자리였고 그래서 이걸 X로 카운팅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의 생명선과 넥라인은 이제 딱 생기겠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을 먼저 찾습니다. 이 구간대가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236과 382 구간입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처럼 신뢰를 갖고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와주는 게 좋지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애들은 매물대라고 보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런 애들은 가볍게 뚫고 올라가거나 가볍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BC를 지그재그로 만들어주거나 플랫형으로 만들어주는 패턴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지지 저항에 대한 거래량들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저는 매매를 절대 안 합니다. 애초에 저는 요 하락 나오는 것 이제 요 구간대에서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저는 아직도 매매를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매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동오면 안 되시고 그저 그냥 너무 아쉬운데? 뭐 그러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아싸리미랑 5분봉이나 1분봉 보고 ABC 지그재그가 보인다. 그럴 때는 가볍게 발라먹어 주시면 되는 그런 차트라서 횡보 때는 ABC가 안 보이면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김도담 저기 횡보할 줄은 어떻게 아는 거? 뻔하죠. 거래량이 대량 발생하고 나서 618과 786 구간 그러니까 요 고점을 여기다가 잡았었거든요. 여기 반등 나온 최고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피보를 이렇게 딱 그어놓고 618이랑 786 사이에서 ABC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선을 여기다 잡아놨고 이후에 ABC가 지그재그로 빠진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공존을 할 테니까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롱 타겟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미친 듯이 줄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진짜 횡보하겠다.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하자마자 아래쪽으로 ABC를 크게 더 그려주면서 거래량이 두 번 발생하면은 조금 차트가 잘 움직여주는데 차트가 하락하고 나서 바닥 구간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버리면 숏을 잡을 사람들도 롱을 잡을 사람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횡보를 할 줄 알았고요. 하단 지표 MBTC
볼륨 V1.3은 무슨 지표인가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요? 아, 요거는 저도 링크 받아서 쓰는 거라, 네. X파동으로 넘기고 카운팅 안 하면, 카운팅 이어가면 되는 거겠죠. 아, 그래서 설명을 마무리하자면, 이게 X파동일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이 X파동이 나왔다라는 건 위쪽으로 ABC가 하나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카운팅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 확률적으로 숏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이 전에 지지해줬던 그런 매물대 공간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B파동 이제 내려오는 C파동에 대한 피보를 긋게 되면 618 자리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구간이 오면은 숏을 잡기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 주기 위해선 여기서는 C파동으로 위쪽으로 ABC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C파동이 올라가 줄 때는 적어도 이 ABC 바닥을 만들어 줄 때 거래량을 발생시켜주면서 매수세를 모아서 올라가 줘야 정상인데 아직도 크게 그런 매수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